격. 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영산강 강변도로 마지막 구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관광 코스 제공은 물론 출퇴근 교통체증 해소에도 기여할 걸로 보입니다. 두 번의 도전 끝에 완도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문체부의 설립 타당성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완도군은 오는 2025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다음 달 3일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회식 입장권을 무료로 배부합니다. 평소 알고 지내온 50대 부부에게 염산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을 뿌리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나주 영산동에서 무안 오룡지구를 잇는 영산강 강변도로의 마지막 구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전 구간이 개통되면 출퇴근길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아름다운 관광도로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산강을 따라 조성된 왕복 2차로의 강변도로. 강을 끼고 굽이진 도로 곳곳에는 볼거리와 쉬어갈 곳들이 숨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정자인 시경정과 1km에 이르는 코스모스길 등 강변의 풍광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나주 영산동에서 무안 오룡지구까지 총 연장 52km의 영산강 강변도로의 완성을 지역민들이 기다려온 이유입니다. 이 영산강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탐방들 이러한 것들이 스토리텔링화돼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나주 영산동에서 무안 몽탄까지 1단계 34km 구간, 몽탄에서 일로 복룡리까지 4.7km 구간이 완료된 상태. 마지막 구간인 복룡리에서 오룡지구까지 13.2km를 잇는 2-2단계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강변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면 오룡지구 개발 이후 혼잡했던 남악 IC 교통량이 청호 IC로 분산돼 출퇴근 교통체증도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강변도로를 완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 무안 일로 이쪽에 뿐만 아니라 서남권 전체의 지도가 달라질 수 있는 교통량 분산 효과와 함께 관광과 레저, 스포츠와 연계되는 명품 관광도로를 꿈꾸는 영산강 강변도로. 마지막 구간 공사에는 도비 1,523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8년 전 구간이 완성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완도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문체부의 설립 타당성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설립 타당성 평가는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도전 끝에 이뤄진 걸로 문체부는 적정 의견과 함께 전담 조직 신설 등을 권고했습니다. 해수부와 완도군은 내년 기재부 예비 타당성 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5년 박물관 착공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완도읍 장자리 4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1,442억 원을 들여 건립하는 대규모 복합 해양문화 시설입니다. 목포대학교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의과대학 신설 추진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목포대 순천대 통합 의과대학 신설 추진 검토는 현 상황에서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남 국립의대 유치를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남도는 물론 도의회, 순천대와 협력해 의대 신설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회식 입장권을 오늘부터 선착순으로 무료 배부합니다. 입장권은 목포시와 무안군의 경우 시청, 군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하며 그 외 20개 시군에서는 시청, 군청, 민원실에서 1인당 2매까지 선착순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 개회식 행사 당일에도 자녀 입장권을 경기장에서 현장 배부합니다. 한편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회식은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11월 3일 오후에 열립니다.
광양의 한 새 아파트가 떠들썩합니다. 최근 건설사가 미분양 세대를 최대 8천만 원까지 할인해 분양하면서 기존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올 초 입주를 시작한 광양 마동의 한 아파트 입구입니다. 수십 명의 입주민들이 손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스케치북에는 할인 분양을 막아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건설사가 일부 아파트 물량을 큰 폭으로 할인해 분양하면서 입주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1,114세대 가운데 미분양되거나 잔금 미납으로 계약 해지된 190여 세대가 최근 할인 분양 시장에 나온 겁니다. 기존 분양가와 할인가 차이는 최대 8천만 원. 입주민들은 분양 대행사가 중도금과 잔금을 안 낸 세대에게도 위약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계약 해지 후 재분양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계약금을 날려도 기존 분양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고객님 다 빼줄 금액이 2억 4,600이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그 금액 이하로 저희가 정리할 예정이라고요. 할인 분양을 막기 위해 입주자들은 한때 새 입주자에게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질 비난이 일었고 입주민들은 할인 분양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결코 그런 생각을 실행에 옮기려고 한 주민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그거를 털고자 함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사의 분양 할인은 법적 신고나 허가 사항이 아니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입주민들은 보상안이 마련될 때까지 할인 분양을 멈추고 분양가 측정 기준을 공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짬짬이 이렇게 분양을 하고 빠져버리면 저희가 과연 누구하고 싸울까요? 우리 입주민한테도 보상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할인 분양으로 입주한 세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설사는 할인 분양을 중단하고 기존 입주자들과 협의 중에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인근 여수와 순천과 달리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광양 지역은 앞으로 할인 분양으로 인한 갈등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착과 일자리 등을 도와주는 지원센터가 있는데 내년에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인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꽃 재배 농장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캄보디아 노동자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캄보디아에서 귀화한 광주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직원이 찾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04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 모두 9곳의 지원센터를 세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민간 위탁을 받은 센터는 노동법률 상담부터 한국어 교육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모두 삭감하면서 내년부터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동 문제 등을 상담하기 위해 센터를 찾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안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Actually, the first time I heard the news about what's happening to the center, I feel sad because the center is really a big help for us. When it comes to problems, they always there for us to support us and. 내년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법무부나 노동부에 직접 가서 출입국과 비자 발급 등의 상담을 해야 하는데 곳곳에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출국 신고했으면은 보험금 삼성화재 신청해야 되고 근데 그런 절차들이 근로자 잘 몰라요. 만약에 우리 센터 오면은 출국 신고는 고용센터 안 가도 되고 뭐 온라인으로 팩스로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었고.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음지로 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등록 외국인은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는 법무부나 노동부에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고용노동부는 센터 업무는 단순 상담이라 폐쇄한다 해도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담은 저희 고용센터에서 받더라도 거기서도 이제 안내 정도 해줄 수 있는 거죠.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달라지는 건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광주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은 12명, 한 해 예산은 5억 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센터 폐쇄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나섰고 전국 9곳의 센터장들은 예산 삭감 중단을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50대 부부에게 염산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을 뿌리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원한이 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가게 앞 공터. 어제 오전 10시쯤 한 남성이 찾아와 50대 가게 주인 부부 얼굴에 염산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을 뿌리고 달아났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화학약품을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소주병 파편들이 남아 있습니다. 부부는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면부, 가슴부위 표피 벗겨짐으로 중상이고요. 수돗물로 세척하고 있던 상태여가지고.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70대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 부부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바다에서 떠내려온 염산을 주어 범행에 사용했고 평소 이들 부부에게 원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술 마시진 않은 것 같아요. 주셨다고 하는데 바다에서 떠내려온 거 본인은 그렇게 있다고 말을 하는데 저 확인해 봐야죠. 경찰은 이 남성이 뿌린 화학약품 성분 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또 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근 전통시장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윷놀이였는데요. 매일 시장 공터에서 벌어진 돈 내기 윷놀이판에서 발생한 다툼이 참극으로 이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해가 저문 저녁 순천의 한 전통시장. 주차장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갑자기 구석에서 불길이 치솟고 주위에 있던 이들이 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소방당국이 9분 만에 불을 껐지만 7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다른 남성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몸과 주변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켰고 불이 순식간에 번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극을 부른 건 다름 아닌 윷놀이. 인근 상인들은 시장 공터에서 많게는 수십 명이 돈을 걸고 매일 도박성 윷놀이를 했다고 말합니다. 한 있으면은 한 40명. 기본으로는 한 10대면 한씩 계셔요. 추석 세고 갑자기 인원수가 많이 됐어요. 숨진 남성도 유판을 드나들었고 돈을 잃고 빚까지 지자 주변 사람과 다툼을 벌이다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잃은 것 같더라고. 또 한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신발을 갖다 이렇게 뿌렸는 것 같더라고. 원래는 윷놀이판이 하얗게 그려졌던 곳인데 지금은 까만색으로 색칠돼 있습니다. 숨진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족과 수십 년 동안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과 같이 있다 다친 또 다른 남성이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시장 주변에서 도박성 윷놀이가 이뤄지지 않도록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해남군의회 민찬혁 의원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사업투자 계획에 대해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의료시설 등 민간 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해남군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 의원은 기업도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 공공공익시설 이외의 투자는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없지만 유동인구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선 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운영위원장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차영수 운영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긴밀히 소통해 지방의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시도의회 간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실무기구입니다. 돌풍의 팀 프로축구 광주FC가 지난 주말 선두 울산을 잡으면서 시즌 끝까지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난해 2부 리그에서 승격한 지 1년 만에 창단 첫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키퍼의 연이은 선방에 이어 수비수들이 몸을 던지는 육탄 방어까지 여기에 공격수들의 틈을 파고드는 집요한 공격이 더해지면서 광주FC는 K리그1 선두인 울산현대를 경기 내내 괴롭혔습니다. 결국 광주FC는 후반 막판 이건희의 결승골로 대열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항상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다들 자신감이 매년 생기는 것 같고 일단 결과를 내니까 더 자신감들이 다 생기는 것 같아요. 이번 승리로 2위 포항과의 승점차는 2점으로까지 줄었습니다. 광주는 K리그1 파이널 A 상위 6개 팀 중 3위까지 주어지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3위인 광주는 4위 전북과는 승점 5점 차로 남은 4경기 중 3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구단 사상 첫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합니다. 저희가 가시권에 있는 포항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던 대로 경기하겠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경기가 남았지만 광주FC 홈구장의 상태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지난 울산과의 경기에서도 수비수가 잔디에 미끄러지면서 공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해 실점할 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광주FC 선수들은 월드컵 경기장과 염주축구센터 2개의 훈련장에 배수 문제와 잔디 파임 등으로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장과 훈련시설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경우 내년 홈경기 때 국제적 망신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 구단 팬들은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의 가장 강한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유소년들이 함께 지금 훈련을 받고 있으니 전술 노출 등이 우려가 된다라는. 지난해 2부 리그에서 승격한 지 1년 만에 구단 사상 최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까지 넘보고 있는 광주FC는 오는 28일 홈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위 사냥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교육청은 내년도 교사 정원 감축 규모가 초등 29명, 중등 87명 등으로 감원은 피하지 못했지만 1년 전 초등 50명, 중등 279명에 비해 감축폭을 대폭 줄였다고 자평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감축 규모 축소는 교육 공동체의 공동 노력 덕분이라며 적정 교원 수급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형 기초 정원제를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특히 도서 지역의 정규교사 배치를 목표로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암군이 외국인 주민 증가 추세에 따라 오는 31일 영암군청에서 이민자 사회통합과 상호이해 교육을 엽니다. 영암군에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 수는 올해 9월 기준 7,917명으로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 다양성 등을 주제로 한 이번 교육은 공무원과 주민, 이주민 등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해남군은 제14회 공기의 날 기념식에서 굿 에어시티 인증도시로 선정됐습니다. 해남군은 농축산업이 중심이 된 농촌 도시형으로 청정 환경을 살리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보릿집 토양 환원 사업과 영농 부산물 파쇄 임대 사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중학교 운동부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의 한 운동부 코치에게 벌금 3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코치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운동부원 12명을 19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아침인 지금 짙은 안개가 자욱한데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밤부터는 가끔 비가 내릴 텐데요. 양은 5mm 내외로 적지만 돌풍과 벼락,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낮 동안 목포 22도, 한평과 영암은 24도로 따스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쌀쌀해서 일교차가 크겠고요. 밤부터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남해안도 아침인 지금 10도 안팎으로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해남이 24도, 강진은 25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23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으로 오후 한때 비가 오겠고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은 파고가 치겠습니다. 오늘 첫 만조 시간은 낮 12시 4분입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침대의 명가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대박 세일. 직접 생산, 직접 판매로 거품 없는 가격 39만 원부터. 흑침대, 돌침대 지금 구입하시면 대박입니다. 목포대에서 무한읍 방향 청계 농공단지역 공장 직판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454-4411. 특별한 가구를 찾는다면 스타일, 가격, 당신까지 시크해지는 에몬스 가구 대형 전문 매장. 다양한 브랜드 가구와 흑 돌침대까지. 오룡시장 2층 남학가구 백화점 247-9100번. 가구 쇼핑할 땐 꼭 들려야 하는 금호월드 가구 백화점. 혼수 입주 할인 대축제. 다양한 유명 브랜드 가구가 최대 50% 할인. 히트다 히트. 금호월드 7층 금호월드 가구 백화점 입주 혼수 할인 대축제. 무한공항 출발. 하노이, 사파, 하롱베이. 베트남 항공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십니다. 무한공항 출발. 하노이, 사파, 하롱베이. 가까운 여행사로 문의하세요. 가구를 바꾸고 싶으신가요? 공간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목포 공간 디자인을 만나보세요. 싱크대 붙박이장, 주방 가구에서 학교 공간 혁신까지. 공간 디자인, 지금 전화하세요. 알레르기,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순간을 즐기는 나에게 집중해봐. 효과는 빠르고 졸음 걱정은 줄이고 알레그라와 함께 가장 나다운 순간이 계속되도록. 알레그라. 시네어 테크놀로지. 트렌드도 가벼움도 한 발씩 앞서가. 이 겨울에 에이스니까. 다운의 레벨업. 시네어 에이스 K2.